네, 언제까지 아침부터 잘 자란 얘기를 들어야 될지 정말 고민이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그러나 저 목소리만큼은 너무나 달콤해서 또 안 잘래 안 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다시 잠 깨면서 오늘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 얘기 아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커버드 콜 관련해서 뭐 정부가 뭐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과연 이게 정확히 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상품들인지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이승원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휴가 다녀오셨어요? 8월에 가려고 8월에 가세요?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아유, 네. 대단합니다. 네, 우리 이승원 상무님과 함께 오늘 최근에 그 커버드 콜 이슈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사실 뭐 올해 ETF 시장도 말씀드리긴 할 건데 사실 커버드 콜 관련된 그래서 월분배 상품이 사실 또 인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좀 자세히 사실 이해하고 투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쉽게 설명드리려고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뭐 그냥 뭐 배당은 아니지만 뭐 이익이 생기면 그 돈을 이 가입자들한테 분배해 준다 월로 뭐 요 정도 그냥 개념을 어렴풋이 알고 있고 정확히 살지 모르겠거든요. 이 커버드 콜이라는 게 뭐 하는 상품이고 어떻게 이익을 분배하는지 뭐 이런 거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요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사실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을 매수하고 콜옵션을 매도하는 겁니다. 콜옵션을 매도하는 건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사실 이해가 되게 어려우세요. 주식 매수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콜옵션 매도가 뭐길래 어떠한 그래프가 나오는지 이걸 좀 쉽게 생각하면 최근 이제 아까 휴가 물어보셨는데 성수기 어떤 호텔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수기 호텔. 그 호텔 가격이 원래 한 20만 원 정도 하는데 성수기 때는 가격이 좀 높아지잖아요. 한 50만 원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호텔을 가려고 성수기 때 미리 대비해서 예를 들어 20만 원에 갈 수 있는 거를 5만 원의 쿠폰을 주고 사는 겁니다. 20만 원에 갈 수 있는데. 네, 20만 원에 갈 수 있는 권리를 그러니까 20만 원짜리 호텔 이용권을 5만 원 주고 산 거죠. 그러니까 5만 원에 가는 게 아니고 내가 20만 원에 갈 수 있는 걸 성수기에. 네, 왜냐면 그때 뭐 30만 원이 될 수 있고 40만 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콜옵션을 매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실 20만 원이 되면 실질적으로 그때 성수기 때 호텔 가격이 20만 원이면 사실 10만 원이면 쿠폰을 안 쓰겠죠. 여기 표에 나오는 것처럼. 왜냐면 뭐 굳이 10만 원만 내면 호텔을 그냥 갈 수 있으니까 15만 원이 돼도 쿠폰 사용 안 할 겁니다. 근데 20만 원이 되면은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5만 원 주고 쿠폰을 샀기 때문에 손해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근데 예를 들어서 바캉스 이제 뭐 성수기 시절이어서 3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이분은 25만 원을 썼잖아요. 5만 원 주고 쿠폰을 사고 20만 원 내면 호텔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가는 30만 원이면 이분은 이걸 예상하고 쿠폰을 산 거죠. 요 분은 이제 호텔을 이용하시는 분은. 근데 사실 콜옵션 매도를 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이제 호텔인 겁니다. 호텔 주인.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나 20만 원에 이제 돼야지 저는 원가인 거예요. 이분이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쿠폰은 5만 원 주고 팔았는데 호텔 가격을 나중에 와서 이분이 행사 안 하면 손실은 마이너스 1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쿠폰을 팔았을 때 플러스 5만 원, 실제 20만 원이 돼야지 나는 원금인데 지금 10만 원에 호텔 방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5만 원이 되겠죠. 5만 원 받았으니까. 네, 5만 원은 계속 받아놓은 거죠. 이미 받아놨는데 실제로 20만 원이 됐을 때는 딱 5만 원만 받은 게 된 거죠. 왜냐하면 저 20만 원짜리 방을 내준 거고. 근데 이제 성수기여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30만 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 호텔 주인인 제 입장에서는 20만 원밖에 못 받잖아요. 그렇죠. 20만 원 플러스 5만 원. 네, 5만 원. 20만 원 플러스 5만 원. 요것만 계속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5만 원. 가격이 100만 원까지 올라가도 저는 계속 20만 원 플러스 5만 원만 받는 거죠. 그렇죠. 요게 콜옵션 매도자의 입장이에요. 매도자의 입장.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쳐 보면 요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게 쿠폰 콜옵션을 매도했을 때 그래프가 되고요. 콜옵션을 매도했을 때 그래프. 이게 이제 프리미엄만큼
들어가 있다가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은 사실은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콜옵션. 근데 아까 제가 호텔 방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받는 상승분이 이렇게 주식 상승분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요 두 그래프를 합치면 결과적으로 하락할 때는 하락 그대로 하고 아까 그 뭐 10만 원밖에 안 됐을 때 마이너스가 났었잖아요. 호텔 매 요 입장에서도 예, 하락할 때는 하락을 하고 상승분은 포기를 한 겁니다. 아까 네. 이제 뭐 호텔 가격이 성수기 100만 원이 돼도 저는 계속 25만 원만 예,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거는 네. 주식을 매수해 놓고 콜옵션을 계속 매도함으로써 그래프가 상방이 막혀 있는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락할 때는 다 맞는 건 맞고요. 하락에 대한 손실분이 나타나는 건 다 맞고 네. 주식이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 계속 상승을 했었잖아요. 했는데 이런 상품도 커버드 콜을 100% 써버리게 되면 상방이 이렇게 딱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게 그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나스닥 상승한 그래프거든요. 네. 코로나 때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맞았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주황색 그래프가 커버드 콜 100%를 쓴 애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나스닥이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얘는 못 올라가고 있죠. 예,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이유 때문인 거죠. 콜옵션 매도를 했기 때문에 상방을 막아놨기 때문에 얘는 옵션 프리미엄만 수취한 결과가 되는 거죠. 5만 원만 그렇죠. 5만 원만 계속 받고 이익이 있는 나왔다는 거니까. 거죠. 네. 그럼 제가 커버드 콜을 만약에 이게 가입했다고 하나요? 이거 하면 저는 그 호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호텔 입장이 된 상품을 가입하신 거죠. 호텔 지금. 입장이 된 상품을, 상품을 가입한 게 된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여기 100원에 샀다라고 이제 제가 만약에 ETF를 샀어요. 네. 샀는데 분배를 이렇게 했을 땐 요 그래프는 월 분배를 다 한 걸 합친 그래프고요. 네. 실질적으로 100원에서 얘는 어떻게 됐냐면 100원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한 90원 정도 됐겠죠. 네. 왜냐하면 분배를 월 1% 이상씩 하려면 그만큼의 재원을 마련해 나가면서 네. 분배를 계속 해주잖아요. 현금으로 해주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분배금을 합친 금액이 이렇게 커버드 콜에서 형성이 되는 거고 가격 자체는 실질적으로 원금이 훼손될 수도 있다. 이게 사실은 지금 가장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 제가 뭐 호텔 그 쿠폰을 5만 원짜리를 계속 이제 팔면서 이익을 내잖아요. 네네네. 그 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 같으면 이제 호텔 들어오시는 분이 이제 사실 거고. 콜옵션을 제가 매도하면 네. 콜옵션을 매수하시는 분이 상대방이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그래프일 것 아, 같은데요. 누군가 항상 있어요? 네네. 아. 거래가 일어나는 거니까 주식을 팔려는 사람이 있으면 사려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콜옵션을 매도하면 청산을 하면서 그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건데 콜옵션 매수자는 주식이 지금보다 오를 거야. 아까 그 호텔 성수기 때는 네. 50만 원까지 올라갈 것 같으니까 5만 원 프리미엄을 내고 제가 20만 원짜리를 산 거지 않습니까? 네. 사용권을. 그리고 저희 입장, ETF 입장은 지금은 주가가 매도를 한 사람은 지금보다 크게 오르기는 힘들 거야 하는 사람인 거죠. 요 두 가지 사람의 니즈에 따라서 콜옵션 매수와 매도가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5만 원짜리 쿠폰이라고 할게요, 그냥. 네네네. 예, 쿠폰을 엄청나게 많이 팔면 그러면 그 돈만으로도 꽤 많은 이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엄청나게 많이 팔 수는 없나? 그게 이제 제가 100원 방 하나 가지고 있는데 쿠폰을 하나밖에 못 파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게 100% 매도인 겁니다. 내가 그러면 뭘 갖고 있는 만큼만 팔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거를 막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요즘 나온 상품은 요거를 커버를 좀 했어요. 그래서 좀 진화가 된 게 뭐냐면, 그래서 저희가 커버드 콜 2.0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커버드 콜 월분배 상품의 단점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상방이 막혀 있고 하락할 땐 같이 하락한다 였는데 그래서 상방이 막혀 있다 시장을 못 쫓아가는구나 그래서 커버드 콜은 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는 원래 이제 콜 옵션도 한 달짜리도 있고 일주일짜리도 있고 만기가 있으니까 옵션은 네. 하루짜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로 DT라고 저희는 하는데 하루짜리를 매일 팔다 보면 실제 제가 방이 하나 있었을 때 하나를 팔았잖아요, 쿠폰을. 네,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이 10개가 제가 있는 겁니다. 호텔 방이. 근데
방 하나만 쿠폰으로 판 거예요. 네. 나머지 9개는 그냥 열어놓은 거죠. 시장과 똑같이. 네. 그러니까 이제 성수기 때 50만 원이 오르면 방 9개는 그냥 50만 원 받고 방 하나만 팔아서 쿠폰 그 파는 것만 가지고 5%를 뭐 5만 원을 가지고 가고 네. 25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화를 해서 요즘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시장을 90%까지 쫓아간다. 그래서 뭐 상승인 90% 참여 뭐 이렇게 요즘은 나와서 왜냐 아까 그래프랑은 좀 다른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는 콜옵션 매도와 주식 매수 포지션이 방이 하나하나씩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었죠. 상방이 막혔었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제가 그냥 표현을 드리자면 방 10개 중에 한 개만 이제 쿠폰 판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상방이 막히지 않고 상방을 거의 직선이죠. 거의 직선. 그러니까 90% 정도 참여할 수 있게 바꿔놓은 것이 요즘 나오는 타겟 프리미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거 같으면 그냥 S&P 500을 사는 거랑 뭐가 달라요? S&P 500을 사는 거랑 결국은 똑같이 가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네. 거의 그래프 보시면은 요게 주황색이 이제 나스닥 100 15%. 네. 예. 월 분배 상품이고요. 실제 나스닥 지수입니다. 똑같죠. 네. 똑같은데 다른 점은 월 분배를 받는다입니다. 한 달에 하나 파는 걸로? 네. 하나 파는 걸로 매달 15%를 내려면 거의 1.2% 정도를 한 달에 계속 줘야 되잖아요. 네. 월 분배로. 어떻게 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방 하나의 쿠폰에 나왔던 그걸 가지고 주게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방 10개 중에 하나 정도를 그렇게 쿠폰을 받아서 하는데 그걸로 이 호텔 주인들한테 월 1% 넘는 걸 줄 수가 있어요? 줄 수가 있다가 사실 이건 통계적 자료인 거죠. 지금까지 시장을 보니 네. 월 방 한 개, 그러니까 10%만 매일 콜옵션 매도를 하면 이 정도 1.2% 정도가 한 달에 분배가 되는구나라고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래요? 또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저희가 계속 타겟이라는 말을 씁니다.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또 아셔야 될 거는 만약에 아까 제가 콜옵션 잠깐 이게 어려운 게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이게 너무 가격이 올라가면 사실 콜옵션 매도에 프리미엄은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콜옵션을 매일매일 팔고 있는데 네. 프리미엄이 말씀하신 대로 15%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연 네. 15%가 안 나오게 되면 네. 저희는 그거를 방 아까 한 개만 팔았던 거를 쿠폰을 팔았던 거를 방 2개도 팔아야 되고 방 3개도 쿠폰으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걸 맞춰내야 되니까요. 네.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꼭 있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되는 것 같아요. 대신 예를 들어 방 10개 중에 사람들한테 그 분배금을 맞춰주기 위해서 3개, 4개, 5개 이렇게 만약에 쿠폰을 막 팔아제끼기 시작하다가 보면 하면 나중에 가격이 확 올라갔을 때 막히는 거죠. 아까 그래프가 100% 다 팔면 10개 다 팔면 이렇게 돼 버리는 거잖아요. 네. 상방에 막혀 있는데 조금씩 저희가 생각했던 옵션 프리미엄이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얘가 점점 많이 팔면 점점 눕겠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얘와 비슷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어떤 분들 뭐 많은까지는 아니겠습니다. 하여튼 꽤 상당수 사람들은 이걸 그냥 월 배당으로 이해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월 배당, 월 분배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예, 많죠. 그러니까 월 얼마씩 그냥 나한테 따박따박 떨어지는 돈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월 분배로 분배금이 나오는 건 맞죠. 그러니까 정해진 금액은 아니잖아요. 완벽하게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략 목표하는 금액이 목표하는 금액이 있는 있고 1.2%는 저희는 재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는 10% 수준만 팔면은 방 하나만 쿠폰 주고 팔면은 네. 맞춰줄 수가 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10% 사실 방 하나를 안 팔 수도 있고요. 어느 때는 방 2개를 팔아야 돼서 약간 시장 참여율을 낮춰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얘는 손실은 언제 발생해요? 손실은 네. 주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마이너스가 이제 계속 시장이 어젠 보합이었지만 네. 최근과 같이 나스닥이 계속 떨어졌다라고 네. 하면 얘는 손실은 똑같이 나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원금이 이렇게 그렇죠. 깎여 그거는-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해를 하실 때 내 원금은 그대로 있고 움직이지 않고 배당만 계속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시장에는 노출이 완전히 되어 있는 거고 예, 월 분배 재원을 네. 그걸 통해서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늘 이 금융상품 볼 때마다 특별히 좋을 거가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좋은 점만 저희가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고 광고도 하고 막 네,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사실 그 뒤에
모든 걸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안 좋아지는 측면에 국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금융 상품인 거잖아요. 만약에 특별히 뭔가 좋은 상품이 있다고 하면 모든 돈이 다 거기로 몰리겠지. 사실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의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뭐 잠깐 시장 말씀드리면 벌써 이게 3조 7천억이나 됐어요. 개인들이 사신 게 올해. 커버드 콜. 예, 저는 이거 사신 분들 가운데 이거 다 구조를 이해하고 사신 분들의 비율이 정말 100%는 아닐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냥 뭐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월배당 뭐 한 1%씩 나온대요.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뭐 이래서 이제 가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를 월 분배로 주겠다. 그리고 예전처럼 상방이 막혀 있지 않고 이제는 시장 참여도 할 수 있다. 상승한다면 같이 그 자본 뭐 차익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만 보고 하시면은 사실상 좋은 점만 보시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 하락하면 무조건 맞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다른 시장 상황 속에 와서 프리미엄 쿠폰이 그렇게 많이 형성되지 못한다고 하면 시장 참여율도 바뀔 수 있고요. 네. 그 점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사실 단점만 오늘 자꾸 말씀드리면 좀 그럴 수 있는데요.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렇겠죠. 네. 네네. 분명히 존재하고 이 상품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S&P 500에 나스닥 사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같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데 현금이 월 분배로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약간 ELS랑 조금 비슷한 거 아니에요? 사실 ELS랑은 많이 달라요? 거고요. 예, 이거는 그래서 조금 ELS와 같은 맥락에서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또 ELS 사태가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이랑은 다릅니다. 근데 저는 ELS도 이해하고 투자하신 분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마치 그냥 이거는 저축처럼 할아버님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터질 일이 없어요. 이거 그냥 은행에서 파는 거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거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ELS도 크게 어느 이상으로만 빠지지 않으면 사실 뭐 꽤 괜찮은 나쁘지 않은 수익을 이제 안정적으로 맞습니다.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그다음 이제 터진 문제인 건데 이 친구도 약간 좀 그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방은 2.0은 조금 뭐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대충 상방은 좀 막혀 있고 대신 크게 터질 일은 없으나 만약에 시장이 정말 급변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이것도 뭐 그 손실을 피할 수 없는 뭐 요 정도 아닌가? 느낌이 좀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실 때 2.0이 좀 다른 거죠. 2.0은 좀 다른 것 같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방 하나 가지고 쿠폰 발행한 애는 하방은 다 터지게 돼 있고 상방이 막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뭐 말씀하신 사항이 유사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조금 더 한 가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이제 금감원에서도 뭐 말씀하시고 이거에 대해 좀 주의보도 내리고 이제 앞으로 이름 자체, 네이밍 자체 뒤에 보면 플러스 15%, 플러스 10% 이렇게 써 있어요. 써 있는데 그러면 분배를 무조건 많이 하면 좋냐? 근데 이제 앞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좋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S&P 500에 맞는 분배율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플러스 10% 정도가 나와야지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10%로 만들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옵션 매도를 통해서 프리미엄을 계속 쌓아 나가는데 10% 분배를 하시면 이 표에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10년 뒤에 투자 원금이 10,000원에 산 겁니다. 10,000원에 사면 그냥 11,000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1억을 샀으면 1억 1,000만 원 정도 원금은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분배가 돼 있겠죠. 분배. 현금이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 분배금 합치면 뭐 22,000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얘를 과하게 15% 20% 분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원금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원금이 아까 저희가 맨 처음 그래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배를 많이 할수록 얘 원금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죠. 그럼 얘는 원금과 분배금을 합치면 19,000원, 20% 분배했다 그러면 실제 17,000원인 겁니다. 그래서 분배를 많이 무조건 한다라고 해서 좋은 거냐? 이것도 아닌 거예요.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20% 분배를 해준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사실 20% 재원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S&P 500은 계속 선물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지만 요즘 나온 상품들은 계속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미스매칭이 되는 거예요. 나스닥이나 S&P 같은 경우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옵션도 이제 뭐 다 하면 되는데
원 주식은 뭐 테크 뭐 세븐 뭐 이거 가지고 있고 콜옵션 매도는 나스닥 선물 가지고 하게 되면 얘가 이제 미스매칭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한 리스크도 있을 수 있다. 네네. 이건 그러면 어떤 분이 어떤 성향일 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에게 다 좋은 상품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향에 맞거나 아니면 성향은 아니더라도 내가 뭐 가진 자산 중에 뭐 요 정도를 조금 뭐 안정적으로 뭐 중위험 정도로 운영하고 싶다 뭐 이럴 때 이제 필요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대충 어떤 분들한테 어울리거나 혹은 어느 정도 비중이 좋습니까? 뭐 사실 비중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 성향에 따라 있으니까. 좀 다르실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100% 가져간다라고 하는 건 뭐 전 개인적으로는 뭐 안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하고요. 네. 왜냐하면 굳이 S&P 500을 월분배 상품으로 받을 거냐 아니면 그냥 S&P 500에 투자할 거냐는 관점이 조금 다른 거잖아요. 하나는 그냥 내 원금을 유지시키는 측면에서 그 정도만 돼도 연 15%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15%를 받고 계속 현금이 창출되면 그걸 가지고 뭐 다른 투자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른 걸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러한 관점을 가진 분들은 현금을 계속적으로 이용을 좀 하겠다 하신 분들은 이걸 사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나는 그냥 미국 시장에 투자하겠어. 나는 그냥 나스닥에 투자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원지수를 사셔야 되는 거가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게 분배를 받으면 세금 문제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면 분배를 받을 때는 결국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그러니까 배당금처럼 계산해요? 아니면... 배당금처럼 계산해야죠. 분배금은. 예. 분배금은 근데 뭐 미국 주식도 나중에 매도를 하면 이익 차익에 대해서 2천만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 과세가 되는데 사실 많이 또 이걸 해버리시면 15% 배당을 1억 투자하면 1,500만 원 나오는 거잖아요. 1년에. 예. 그러면 2억 투자하면 3천만 원이 나오고 4천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계속 금액이 커지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세금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세제 혜택 계좌에서 많이 사시는 게 맞죠. 분리과세가 되는 ISA를 이용하신다거나 그래서 이게 퇴직연금 계좌에서 사용을 하신다거나 하셔야지 이게 괜찮게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횡보장에서 유리해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콜옵션 매도할 때는 계속 프리미엄은 받고 어느 정도 지수는 계속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는 코스피 뭐 200 커버드 콜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이게 ETF로는 있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만한 저 횡보 시장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나라 시장만큼 횡보장. 우리나라 하면 최고지. 횡보장이면. 예전에 이제 펀드 배당 프리미엄이라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저희도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 펀드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성과가 양호하게 나타났었죠. 그래요? 그래서 근데도 생각은 하셔야 되는 게 항상 좋다는 말씀하신 대로 없는 거고 당연히 시장이 하락도 했었잖아요. 저희도 이제 코로나 때도 있었고 하락하면 다 맞는 거예요. 그냥 하락은 마이너스가 그거는 다 맞는 겁니다. 2.0에선 2.0에서도 맞는 거고 1.0에서도 1.0도 맞나요? 네. 하방은 그러니까 맞는 거가 100%가 떨어졌으면 사실 콜옵션 매도한 프리미엄 빼고 맞는 거죠, 사실은. 근데 거의 다 맞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그거는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하락장에서는 답이 없고 어쨌든 하락장에서는 답이 이거나 저거나 뭐 이거나 다 먹는 건 마찬가지고 대신 이제 횡보장에서는 그 프리미엄만큼 먹는 거니까 그거는 괜찮다. 어느 정도 유지될 수가 있고 그리고 현금이 이제 창출이 되는 거니까 또 이제 재투자나 뭐 지속적으로 뭐 다른 투자를 또 할 수 있는 재원들이 생길 수는 있는 거죠. 가장 이 커버드 콜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이 온다면 뭐 어떤 상황? 예를 들면 그 아까 ELS는 몇 프로 이상 떨어지면 이제 그 큰일 나는 거 다 터져버리잖아요. 여기 완전히. 그렇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이 커버드 콜은 어떤 게 위험 상황일 수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하방이 완전히 그냥 열려 있으니까 떨어질 때 그냥 이거 떨어지면은 마이너스가 나는 건 똑같으니까. 근데 떨어지면서 재원으로 타겟 프리미엄을 10% 주기로 했다고 약속을 드렸으면 아까 발생하는 상황이 되겠죠. 원금은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15%는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럼 내 원금에서 사실은 조금 아까 계속 까일 까지는구나.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원금이 나중에 좀 많이 훼손될 수는 훼손될 있겠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5%라는 게 네. 10,000원 기준에서 15%였지만 네. 아까 하락장이 와서 이게 5,000원이 돼버리면 5,000원에서 15%를 주면 750원이니까. 제가 생각했던 15%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알고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게 맞고요. 그럼 내가 들어갈 때 시점에서 15%를 해줘요? 아니면 이 ETF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 기준으로 15%를 해주나요? 이게 보통 월 분배를 네. 15일 날 하는 경우 있고 30일 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월말에 하든가 월 중에 하든가 하는데 그냥 월말에 한다고 치면 음. 그 분배금을 줄 수 있는 이게 배당이랑 똑같습니다. 언제까지 주식 들고 있으면 배당금 얼마 줄게랑 똑같은 거여서 그럼 그때 배당금은 그때 주식 가격에 맞춰가지고 주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 거죠. ETF라는 건 NAV가 있고 10,000원이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1.2% 네. 배당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000원이 됐어요. 너무 올라서. 네. 그럼 여기서 1.2% 배당. 그러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예를 들어 월 말이면 그 전 며칠 그 가격에 맞춰서 분배를 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그러면 저 수수료가 다른 거에 비해서 비싼 편이에요? 그냥 월 분배 상품이 다른 ETF보다 비싸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S&P 500 추종하는 이런 애들은 그냥 거의 뭐 조금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워낙 경쟁과 할 것도 없으니까. 네네네. 예.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비싸고. 높죠. 그거보다는 완전히 대표 지수보다는 높은데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예를 들어 뭐 AI 아까 뭐 이런 것들 예, 요즘 이런 ETF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낮고 예, 음. 당연히 낮은데 근데 이게 원금 훼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렸잖아요. 네네. 아까 분배를 너무 많이 해버리면 네. 이게 원금 훼손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왜냐하면 그 지수와는 맞지가 않으니까 사실은 S&P 500은 10%가 맞고 나스닥 100은 보통 한 15%가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도 사실 합성 ETF가 있어요. 네. 합성이라는 건 사실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네. 네, 합성이라는 ETF를. 근데 그 안에는 또 보수가 조금 녹여져 있거든요. 비용이. 왜냐면 합성이라는 건 제가 어떠한 이 오퍼레이팅을 못해서 다른 증권사와 계약을 하는 걸 합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5% 배당 줘. 나는 너한테 이만큼의 지불할게.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런 것들이 녹여져 있는 ETF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쩔 수 없이 합성을 만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네. 합성은 보이지 않는 보수는 있다라고는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아니 뭐 당연히 보수가 있겠죠. 뭐 있는 걸 저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그게 이제 수준이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이제 좀 궁금했던 건데. 뭐 합성이 아니면 보통 0.2%에서 0.3% 정도니까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이제 내가 낸 총액에서 25bp니까 1억이면 1년에 25만 원 이렇게. 1년에 25만 원. 네. 거기서 뭐 분배금이 얼마가 나오고 이건 상관없이 네. 오르건 말건 상관없이 모든 ETF가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안에 네. 보수는 1할로 적용해서 그만큼을 뗀다. 1억이 혹시 나중에 5천만 원 되면 그 중에 0.25겠죠? 그렇죠. 보수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네. 아까 배당 분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네네. 보수도 거기에 이제 맞춰서 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저 뉴스 좀 많이 나오면서 약간 좀 곤란하세요 혹시? 아니 안 곤란합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사실 저희가 이런 말씀을 저희가 좀 드리고는 싶었어요.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한데 네. 이게 왜냐하면 좋은 점은 부각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될 수밖에 없죠. 네. 뭐 광고도 하고 저희도 광고를 하고 있지만 네. 좋은 점은 많이 부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분명히 어느 시장 국면에서는 안 좋아질 수 있는 네. 가능성들을 분명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 말씀드리고 사실 정확하게 투자하시는 게 전 맞다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투자한지 그거는 적어도 알아야 그죠. 네. 네. 그래 나중에 뭐 하락하거나 아니면 혹은 올라가거나 올라갈 때야 뭐 사실 뭐 어떻게 되든 문제 없겠습니다만 혹시 뭐 내 생각과 다르게 분배금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좀 하락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막 또 분노하실 수 있으니까 예, 그건 어떤 구조로 이렇게 이제 상품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건 이제 배당이 아니고 분배라는 거 다시 한번 예, 말씀을 좀 드리고 대체로 그러면 요거는 쭉 말씀을 들어보니
내 자산 중에 뭐 일부를 뭐 성향에 따라서는 그게 상당수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를 이제 내가 흐름을 좀 만들고 싶을 때 내가 조금 투자에 완전 몰빵하지 않고 이 투자한 거에서 내가 어느 정도 용돈을 좀 쓴다거나 이런 게 필요할 때 가입하거나 좀 여기에 투자하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게 뭐 저도 그렇게 보고 생각하고 그쵸? 있고요. 예, 네. 딱 그런 니즈가 있으신 분들 연세가 조금 있으신 경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뭐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말 쓰면 안 되는데 뭐 제 월급이다 예전엔 막 이렇게 표현도 했었어요. 지금은 저희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그러한 매달 일정 부분의 현금 흐름을 창출할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적절한 상품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저도 말씀 들어보니까 굳이 내가 예를 들면 S&P 500 그냥 이거 한번 같이 100% 한번 얘네랑 움직이고 싶다면 굳이 이 친구를 할 필요는 없는 거고. 네. 대신 어느 정도의 분배금 같은 거를 매월 조금이라도 뭐 용돈처럼 쓰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좀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어떻게 저 많이 더우시죠? 예, 뭐 많이 힘 많이 빠지시고. 예, 여름이고 또 이제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다 건강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때 저 마니커 삼계탕 한번 좀 드시면 어떨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승원 상무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혹시 뭐 못다 하신 말씀 있습니까? 오늘 뭐 커버드콜 설명 주시면서? 오늘은 뭐 이제 커버드콜에 있어서 이제 장단점을 좀 정확히 알고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또 이제 잘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뭐 그래도 어려운 상품이긴 해요. 이게 저희는 금융권에 있으니까 또 자꾸 이렇게 말씀을 제가 오늘 뭐 호텔에 비유해서도 뭐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알고 현명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투자하시면 좋겠다. 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저희 방송 찾아주신 미래셋 자산운용의 이승원 상무님과 함께 했고요. 늘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내시고요. 알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